동학의 새아침. 안녕하세요 동국인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5월 23일 동학의 새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과거 5월 23일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952년, 여러분은 어떤 연도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1952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해이죠. 임진왜란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은 물론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일으킨 7년 전쟁입니다. 히데요시의 야욕에 의해 조선 백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전쟁인데요. 조선은 물론 명나라도 정벌하겠다는 히데요시의 야욕에 대해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로는 전국시대가 종료되자 다이묘들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인데요. 히데요시는 권력을 세습할 수 있는 쇼군이 되고자 했기에 쇼군이 되기 위해 업적을 세워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유재란 당시 한반도 남부 영토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한반도 남부 영토를 확보해서 다이묘들에게 나눠주고 쇼군이라는 직책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역사 속 오늘 리뷰 임진왜란을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박경록입니다. 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온종일 한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아참 매일이지 지나치고 바쁜 이 삶에 그냥 흔하래 그 애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카페인으로 잡은 정신을 빠졌고 하도 종일 신경 쓰여 토할 것 같아. 저녁이라 더 배고픈 같이 까먹고 그지 이상하지 근데 말야 있잖아. 처음 본 순간 뭐랄까 그립다가 나도 웃긴데 말야. 영원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 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 울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오랫동안 나를 아는 슬픈 표정을 하고 흔적 없는 기억받고 과거의 미래의 상황의 세계의 1, 2, 3, 4, 5, 6, 7, 8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붉어져도 다시 너처럼. 당신의 미래에 투표하세요. 핑미 핑미업. 스펙을 위한 모든 정보 핑미업. 꿈꾸는 소녀들 너와 나 꿈을 나누는 오늘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FP, 자산관리사 자격증입니다. 은행 FP 자격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은행 FP란 금융기관 업무 내에 속해 있는 재테크팀 혹은 PB부서에서 고객의 지출 내역과 수입, 자산, 부채 현황, 가족 구성원의 재정 상황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행 FP가 되면 고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재무 목표를 도와줍니다.
즉 자산 설계와 금융 상담을 진행하는 금융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산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은행 FP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은행 FP는 1부 시험과 2부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시험에서는 자산관리의 기본 지식과 세무설계, 보험 및 은퇴 설계 내용으로 총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부 시험은 금융자산과 투자설계, 비금융자산과 투자설계로 총 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별 세부 출제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부 시험 과목인 자산관리 기본 지식에서는 재무설계의 의의와 재무설계의 과정,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 법률로 출제되며 재무설계 과목에서는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1부 시험은 자산관리 기본 지식에서 40점, 세무설계 과목에서 40점, 보험과 은퇴설계 과목에서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 FP 자격증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을 넘어야 하며 1부 시험과 2부 시험의 과목별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부 시험 혹은 2부 시험 중 하나라도 평균 60점을 넘지 못했거나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라면 불합격이 되는데요. 하지만 부분 합격 제도도 있습니다. 부분 합격 제도는 1부 시험 혹은 2부 시험 중 한 시험만 합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부분 합격자로 인정되어 부분 합격 일로부터 연속되어 실시하는 3회의 시험에 한하여 합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FP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o are you happy now? Finally happy now, yeah. 뭐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모든 게 맘대로 갔다가 인사도 없이 떠나 이대로는 무엇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 다 잊을 대로 해줘버린 기억 속을 그래 여긴 섬 서로가 만든 작은 섬 Forever young 영원이란 말은 몰랐어 작별은 마치 연합은 저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고 그 섬에서 다시 만나 믿어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 붙드는 그곳에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도 없이 함께 춤을 춰. 정해진 안녕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치열한 경쟁 불꽃 튀네.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지금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구단은 승점 91점으로 아스날을 제치고 정규리그 1위로 프리미어리그 4연패를 달성한 클럽입니다. 어떤 구단인지 아시겠나요?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단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의 과거 창단 과정과 역사부터 알아볼게요. 맨체스터 시티의 역사는 롤러코스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하위 리그부터 영국을 넘어 유럽 축구 1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풍파를 경험한 클럽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1880년 맨체스터 서부 고튼의 교회에서 세인트 마크스란 이름으로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구단의 첫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이후 1887년 클럽의 이름을 맨체스터 시티로 변경하고 현재 에티하드 스타디움 홈구장으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클럽은 초창기 대부분을 하위 리그에서 보냈지만 1899년에 처음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맨시티는 1934년 FA컵 우승과 1937년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성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맨시티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대부분을 영국 축구의 2부 리그에서 보냈지만 1976년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했습니다. 말콤 앨리슨이 이끄는 구단은 1968년 1부 리그 우승, 1969년 FA컵, 1970년 유러피안컵 위너스컵에서 우승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980-90년대에서는 혼돈기를 가졌는데요. 말콤 앨리슨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고 맨시티는 곧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클럽은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고 2001년 케빈 키건 감독이 도착하고 나서야 클럽의 상황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즌 구단은 8위로 시즌을 마쳤고 리그컵 결승에 진출했지만 리버풀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키건은 2005년에 클럽을 떠났고 맨시티는 다시 한번 정체되었는데요. 2008년 아부다비 왕가의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하고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만수르는 클럽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맨시티를 잉글랜드는 물론 유럽 축구의 강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습니다. 이후 맨시티는 잉글랜드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아직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해 있는 구단입니다. 노래 듣고 맨시티와 맨유의 맨체스터 더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쓸 때는 강이하게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장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영국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에서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잉글랜드 역사상 트래블을 달성한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맨체스터 지역 라이벌 더비 매치입니다. 맨시티는 그레이터 맨체스터주의 맨체스터에 있고 맨유는 정확히 따지면 맨체스터의 바로 옆 도시인 트래포드구에 있는데요. 때문에 지리상 맨체스터시에 거점을 둔 팀은 둘 중 맨체스터 시티뿐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창설된 것이 시티 오브 맨체스터 영내의 뉴턴히스인 점과 올드 트래포드 지역이 시티 오브 맨체스터 경기선 바로 밖에 연담회된 교회 지역인 점 때문에 이들 두 팀은 명실상부한 로컬 더비 상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영보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라이벌이 있지만 축구 역사의 관점이나 현재 보여주고 있는 성적 등 많은 요소를 고려했을 때 맨체스터 더비만큼 뜨거운 라이벌도 없죠. 원래 두 구단은 본래 팀 간 선수 이적도 잦았고 사이도 제법 좋은 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맨체스터의 축구 팬들이 맨시티와 맨유 두 팀 모두 응원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서포터 구분이 없던 시절도 있었고 맨유의 홈구장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파괴되었을 때는 자녀간 맨시티의 홈구장을 공유하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팀이 격렬한 경쟁 구도로 변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먼저 두 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였습니다. 1970년 12월 있었던 맨체스터 더비 경기 중 맨유의 조지 베스트 선수가 거친 태클을 하며 맨시티의 글렌 파도 선수의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고 이로 인해 파도는 젊은 나이에 은퇴하며 선수 생활을 마쳐야 했습니다. 또한 1973-74 시즌에는 맨유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데니스 로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맨유가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더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해 맨유가 패배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후 맨유는 화려한 성적을 기록하며 잉글랜드 축구 클럽 중 하나로 거듭났지만 맨시티는 긴 침체기를 겪으며 큰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맨시티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스루가 인수하면서 맨체스터 더비가 주목받는 더비 매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20일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며 사상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맨시티는 20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최종 38라운드 홈경기에서 필포든의 두 골에 힘입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3대1로 꺾고 리그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EPL 2023-24 시즌이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우승팀을 설명드리며 EPL 구단을 설명드리는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불꽃 튀는 경기,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I'm such a good suffer 가라앉지 않게 비틀거리다가 풍덩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줄 알아 I'm such a good suffer 휩쓸리지 않게 울렁울렁거리다가 throw up 깨워내더라도 지는 건 난 못 참아 제일 높은 파도 올라타탈락 쫓아와 일과 함께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졌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이 26도, 최저 기온이 16도라고 합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6월까지도 약 한 주 정도 남았는데요. 학기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전공 과제가 쏟아져 내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매일 아침 정겨운 일과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 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하고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신재윤, 기술의 이상학, 함께한 저는 박경록이었습니다.